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인종 혐오, 인종 차별 행위는 벌써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민참여센터와 민자보호교회 협의회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2년 전에 이 문제를 미리 예견을 하고 여러 세미나들을 사실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종 혐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지킬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인종 혐오 범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책자도 미리 만들었고, 이번에 이 세미나를 기회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을 여기 올려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민 온 순서대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고, 또 그와 함께 그 차별을 뚫고 본인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하나하나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미국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에이시안들이 그런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에 대한 이런 인종혐오와 인종차별은 머지않아서 아시안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우리 커뮤니티가 똘똘 뭉치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국 사회에서 주요한 커뮤니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러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미국 사회와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라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바로 싸움에서 대선봉에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우리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잘 준비된 그룹으로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모든 연사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기회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또한 개척해 나가면서 미국 사회에서 주류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세미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세미나의 전체 주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네 주제로 오늘 강의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약 5분 정도 질의 시간이 있고요. 질의는 가능하시면 저희 텍스트 메시지 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강의마다 5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혐오 범죄 사례에 대해서는 단지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요 강의만 질의 시간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 가지 강의가 다 끝난 이후에 약 10분 동안 전체 주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세미나에 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아래 창에서 통역으로 들어가셔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정청세 박사님의 미국 내 아시안 혐오 범죄,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습니다. 정청세 박사님께서는 현재 뉴욕 주립대학 빙햄턴 대학에서 한국학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특별한 관심 분야는 사회운동, 그 다음에 역사사회학, 인종갈등, 그리고 도시행정학 등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 정청세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 화면을 공유를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학교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집회를 참석하면서 저희 학교 주변 도로를 이제 행진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그 모습입니다. 저는 빙햄턴 대학, 뉴욕 주립대 빙햄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청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국 내 아시아인 혐오 범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참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요. 저희 오늘 집회에서 여기 뭐 사진에서 볼 수 있을지 참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저희 학교가 그렇게 규모가 큰 학교가 아닌데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많은 학생들 또 교직원들 그리고 이제 이웃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에 동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집회 가운데 또 이제 아틀란타 총격 사건에서 이제 희생당한 그런 피해자들 또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기리는 그런 시간도 저희 가졌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피켓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태극기를 통해서 또 저희 희생당한 또 74살에 또 뭐 이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기리는 또 그런 어떤 상징들 또 그런 그림들도 그려가지고 또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희생자들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예, 또 뭐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학생들이 또 다양한 형태로 또 이런 아시아인 혐오 범죄를 어떤 규탄하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신문,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소개할 텐데요. 예를 들면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 신고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 건수가 49건에서 122건으로 한 1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또 뉴욕시티의 경우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시아인 증오에 대한 불만 건수가 신고된 건수가 30건인데요. 이 30건수가 얼마나 큰 수치인가 하면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이 3년 사이에 12건이 신고가 됐는데 지난 한 해에만 3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아주 급격하게 치솟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뉴욕시티 헤이트 크라임 스태티스틱스 증오범죄 통계라는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significant increase in anti-Asian hate crimes is likely related to the anti-Asian bias hate which developed at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COVID-19 팬데믹 이후에 반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신문 방송, 이런 뉴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는 거는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인 범죄만 보시잖아요. 사실 이제 당국에 신고되지 않거나 사실 당국에 신고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신체적인 폭력은 사실 저희가 겪고 있는 차별의 아주 극히 일부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top AAPA Hate Center 이 시민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3,795건의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사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 중에서 그 물리적인 폭력, 그 physical assault, 물리적인 폭력은 전체 유형 중에 1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10명 중 4명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 보다 빈번해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팬데믹 이후에 아시아인에 대한 눈에 보이는 폭력,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는 눈에 보이는 폭력, 그리고 이제 무슨 당국에 의해서 보고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이런 폭력, 혹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이런 드러나지 않는 차별, 이 모든 것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팬데믹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시간적인 지평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출현과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 극우 운동으로 점철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발생한 인종 혐오 범죄의 전반적인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방수사국 FBI 연방수사국의 연례 증오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편견 동기 범죄 사건의 수는 3.3% 증가한 반면에 반아시아인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오히려 16.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3년 동안은 전체 사건의 경우에는 19.5%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또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사건이 무려 39.8%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서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긴장과 위기의 시기에 쉽게 폭력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1871년 LA에서 있었던 중국인 대학살, 그 다음에 1882년에 만들어진 중국인 배척법, 그리고 1900년 초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림프절 흑사병,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하였던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소, 그리고 1982년도에 발생했던 빈센트 친 살해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도 LA 폭동 등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연장선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목격하시다시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고요. 최근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또 팬데믹 시기와 맞물리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욱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이런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어떤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우리가 흔히 모범적 소수, model minority라고 부르는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옐로우 퍼럴, 황화공포라고 부르는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범적 소수 고정관념에 따르면 모던 마이너리티, 이 모범적 소수 고정관념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시아적 문화 규범을 따름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교육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본인들의 꿈을 실현했고 더 이상 미국 안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성공에 대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 소수관념이 이게 정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 모던 마이너리티, 모범적 소수관념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던 마이너리티, 모범적 소수 개념은 미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과 종족 간의 구조적인 갈등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정관념은 다양한 국적, 종교, 문화, 언어, 인종, 종족, 심지어는 다른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아시아계 조상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서 하나의 동진적인 집단으로 취급합니다. 셋째, 이 모던 마이너리티 고정관념은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 내에서도 소위 모범적인 소수로 묘사되는 그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사회 경제적 위계와 차별을 고착화하고 당연시 여기게 만들고 그 갈등을 조장합니다. 네 번째로 이 고정관념은 인종차별의 부당함과 불이익을 경험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그 부당함과 불이익이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너의 개인적인 책임이야, 너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다섯 번째, 이 고정관념은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인종들, 이 둘 다 모두에게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급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계 미국인 안에서는 모두가 다 높은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내가 아시아인인데 나는 좀 특별해. 나는 좀 특권적인 의식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어. 난 좀 특별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들고요. 그 아시아인들이 아닌 다른 인종들에게도 아시아인들은 모두 다 잘 살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높고 사실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 이런 식으로 아시아인들을 모두 특권적인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요. 이러한 가정은 아시아인들 내에서 비교를 통해서 다른 인종을 폄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아시아계 미국인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아닌 다른 인종 사람들, 정치적 사회적 우려와 쟁점에 침묵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다른 인종들에게 잘못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이나 라티노 친구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 너네 아시아인들은 그래, 너네들은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너네들은 왜 미국 사회가 겪고 있었던 또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당함, 부정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왜 침묵하고 있어? 왜 너네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정의에는 침묵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적인 소수견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영원한 외국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만들고, 이러한 인식은 역설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배제와 일상적인 억압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말 중에 그 이 모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델은 그냥 모델일 뿐이죠. 저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모델은 없는데, 이 모델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인 오디너리 피플과 구별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델이라는 텀을 특정한 인종에다가 뒤집어 씌우면 그럼 그 인종은 삶에 있어서 항상 모델처럼 행동하고 모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기제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디너리 아메리칸, 일반적인 미국인으로서 자리 잡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적인 소수,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견해는 아주 그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그런 고정관념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옐로우 퍼레일, 황화 공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공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는 경제적인 불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공포는 그 옐로우 퍼레일, 황화 공포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되었고, 특히 이러한 그 옐로우 퍼레일 황화 공포는 정치인들과의 선통과 선전에 의해서 고조되었습니다. You ever notice? I said the other night, did anybody see my speech the other night on Saturday night? Yeah. So, what I said the other night, there's never been anything where they have so many names. I could give you 19 or 20 names for that, right? It's got all different names. Wuhan. Wuhan was catching on. Coronavirus, right? Kung flu, yeah. Kung flu. COVID-19, COVID. I say, what's the 19? COVID-19, some people can't explain what the 19. Give me the COVID-19. I said, that's an odd name. I could give you many, many names. Some people call it the Chinese flu, the China flu, right? They call it the China as opposed to the China.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but here's the story. We are going to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it's going to be soon. And I think you'll remember, now Biden's going around like he's a tough guy. He doesn't know where the hell he is. Where are you, Joe? Joe, where are you, Joe? Tell me where you are, Joe. But he's going around like, I stood up for China.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을 질병을 옮기는 그런 외국인이라는 고정관념, 옐로우 퍼레일이라는 고정관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러한 황화공포의 새로운 판본으로서 미국에서 반아시아계 외국인 혐오증, 엔타이-에이지안 제노포비아, 반아시아계 외국인 혐오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트럼프의 정치적인 수사, political rhetoric, 정치적인 수사는 인종차별적인 코로나 관련 용어를 대중화시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편견을 담은 정치적인 수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편견을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인의 발언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폭력의 급증과 심각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의 언동은 지지자들에게 아시아인에 대한 공격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확산은 제가 봤을 때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를 가로질러 미국 내 아시아인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회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과소평가되었던 아시아인 공동체를 미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 유권자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종 집단입니다. 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이 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39% 증가했습니다. 20년 동안.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종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판단은 아주 냉혹합니다. 오른쪽에 제가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뉴욕 타임스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역사적인 투표율을 보여주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려 61%의 지지를 몰아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34%의 지지를 보냈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들의 정치적인 행동은 증대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 투쟁의 경험을 상속받은 미국 내 아시아인 정치 공동체의 탄생을 여러분들은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준비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저희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그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런 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 역사적으로 잘 고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분 정도 동안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게 없어서요. 질문을 제가 하나 이런 상황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그럼 드리고 그거 답변하시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네. 뭐 강의로 준비하면 이게 한 학기 강의거든요. 한 학기 강의를 15주짜리 강의를 약간 15분 동안 준비한 거라서 1분에 한 주짜리 강의를 들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려면은 좀 내용도 알고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러셔야지 사실 좋은데 한 학기 강의를 거의 뭐 한 15분 정도에 요약해서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린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질문을 하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뭐 제 뭐 강의 혹은 또 주변에 있었던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들었던 생각들 혹은 뭐 그런 거 같은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은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드리거나 혹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참고서적이나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더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요. 앞으로 이런 그 아시안 증오 범죄가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네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오 범죄 지역사회 안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증오 범죄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단계에서 뭐 정치적인 단계, 뭐 지역사회 단계, 개인적인 단계에서 많이 준비를 하셔도 이러한 증오 범죄를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뭐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정말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 이거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쉽고 사실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 또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종 간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아시아인들을 얕잡아보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을 불어넣는 정치인들을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게 뭐 어떤 사람이든 주변에서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지 않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개인적인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제가 뭐 민주당을 뽑아라, 공화당을 뽑아라, 혹은 무소속을 뽑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선출직에 공직에 나가지 않도록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가 되든 뭐 책이 되든 교양 서적이 되든 증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게 뭐 매거진이 되든 뉴스페이퍼가 되든 신문이 되든 증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증오 범죄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예, 개인적인 레벨에서 그게 잘 몰랐으면은 뭐 조금 더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뭐 유튜브 혹은 뭐 정말 뉴스페이퍼, 예, 신문, 방송, 다큐멘터리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가 무슨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자주 찾으시는 뭐 온라인 게시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는 글을 남겨도 되고 혹은 그쪽에서 어떤 분이 그런 관련된 글을 남기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활동가 조직가들이 이런 것들을 위한 집회, 제가 오늘 학교에서도 벌어진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한 거거든요. 예, 학생들이 한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 단체들이 이미 이제 그쪽에 반대하고 있는 활동가들, 예를 들면 뭐 저희 이복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활동가들이 조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무슨 뭐 이런 뭐 행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뭐 나는 뭐 내가 참석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숫자가 힘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뭐 사회운동을 제가 뭐 공부를 계속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숫자부터 봐요. 숫자부터. 뭐 정 박사님 죄송한데요. 너무 질문이 긴가요? 두 분 더 계셔서 아, 좀 예, 예. 정리해 주시고 다음 질문의 답변을 브리프하게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은 또 다른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벌어지고 있는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게 되고 내가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 그러면 그 집회를 조직하는 단체들을 후원하시면 돼요. 돈으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질문이 제가 네. 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일단 희망적인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에이시안 어메리칸 커뮤니티에서 그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력을 항상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액션이 팬데믹 이후에 있는 게 있으면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정말 스몰 스텝으로서 뭐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 택 같은 거를 붙이는 그런 여러분 인스타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스탑 에이시안 엔타이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 그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아시아인에 대한 반증오 범죄를 조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그 단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액션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s there라고 물어보셨는데 there are so many입니다. 예, 사실 역사적으로도 되게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 빈센트 진 케이스들도 보여줬지만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조직화된 그다음에 실제로 폴리티컬 액션을 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전까지는 그런 단체의 존재들이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뿐이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면 그런 단체들을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좀 갔지만 예. 제가 나머지 두 분의 말씀을 코멘트로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 정 박사님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힘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한 지속될 것 같은데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지만 관련이 있지 않나요? 라는 코멘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시민참여센터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법률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긴 싸움이 될 수 있기에 흑인들의 NAACP와 같은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법률적인 탁월함이 있는 분들은 법률로, 그리고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은 조직으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받아주시고요. 짧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나요? 네, 그냥 한마디만. 예.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한 지속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죠. 이거는 정말 뭐 그 국제 정세, 예, 그 국제 관계,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힘을 의식적으로 동원화시키는 전략은 정치인들에게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중국이 만약에 없다면 정치인들은 중국을 대체하는 또 다른 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일본이 되었고 빈센트 친 같은 케이스처럼 뭐 아주 오랜 시간은 중국이 아니라 USSR, 구소련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대상이 중국이 됐던 그 전에 소련이 됐던 뭐 그 이전에 뭐 일본이 됐던 어쨌든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버추얼 어너미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의 갈등을 이제 조장하는 그런 political rhetoric,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새로운 적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다 때려잡으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수사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돼요. 놀아나면 안 됩니다. 물론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힘이 커진과 비례하면서 이제 중국인들을 반중국 정서가 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고조시키는 거는 그런 구조적인 힘들을 고조시키는 것들은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의 의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각을 하고 조직화된다면 점점 그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최소한 아틀란타에서 우리 많은 한인들이 죽어가는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뭐 정말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유 없이 한 대 맞을 수 있는데 맞으면 열받고 아프고 맞는데 어쨌든 그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는 남겠지만은 육체적인 상처는 치료가 되는 건데 아틀란타에서 총격을 맞은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어쨌든 죽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살려요? 지역사회가 받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와 테러로 이어지는 이러한 수준의 범죄는 어쨌든 저희가 자각을 하고 깨어있고 조직을 한다면, 규탄을 한다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하고요. 몇 개 질문 더 올라온 거는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전도사님께서 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명래 전도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회 전국 여성연합회 총무로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요. 또한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배출했던 유서 깊은 교회죠. 뉴욕 한인교회 지금 사모님으로 또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명래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학문적인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시안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의 사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못하겠네요. 왜? 그냥 제가 여기서 열고 하겠습니다.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의 사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AAI의 통계에 의하면은 코비드-19 이후에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14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2020년 3월 2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799건. 지금 3월 벌써 저희가 말인데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사실 신고되지 않은 언어 폭력이 굉장히 많은 사례인데 68.1%를 차지하고 따돌림이라든지 물리적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의 사례들이 있고 마침내 총으로 사살까지 하는 그런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691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제일 1위입니다. 그리고 뉴욕이 517건 14%, 그리고 텍사스가 103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보스턴이라든지 클레브라든지 또 다양한 시카고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가장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은 2019년에는 3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83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는 8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종 혐오 범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사업장, 우리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35.4%,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25.3%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우리 10.8%,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공원, 이런 파크에서 9.8%,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 일어난 일이 9.2%, 그리고 인종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40.7%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15.1%의 한국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트남인이 8.2%, 이래서 대체로 숫자는 낮지만 보통 아시아에서 이민 온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이 그 인종 혐오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에서도 이렇게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증가하다고 한국의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 혐오 범죄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요 관심사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범죄의 양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 폭력입니다. 이 언어 폭력은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전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뉴욕의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하튼 7번 지하철에서 흑인 남성이 30대 아시안 여성에게 인종차별 욕설과 함께 그 핸드폰을 빼앗아 부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SNS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타운에서는 보면은 가장을 잃은 한인 가정에 무명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증오 인종 혐오 편지로 내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편지라든지, 또는 이 K전이라는 흑인 가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동양 할머니에게 이렇게 세정제 스프레이를 막 뿌리면서 그 할머니가 막 도망가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아시아인의 할머니는 병균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남기는 그런 언어 폭력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폭력이 1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기물 파괴 폭력입니다. 이 기물 파괴 폭력은 보면은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운영하시는 상점 유리창에 낙서로 협박을 하는데 실제로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일어난 건데 이런 한인 상점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그런 기물 파괴의 폭력이 언어 폭력 다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단계의 폭력이 더 증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대표적인 것은 저희 뉴욕 웨체스터에 우리 그 한국인 할머니가 흑인 홈레스분한테 인종차별의 언어를 듣고 그냥 다짜고짜 때리고 도주하는 이런 사건들, 또 지하철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마스크 쓴 아시아 여성에게 병 걸린 X라고 하며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양인 노인에게 흑인들이 집단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노인과 여성들이 또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폭력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노인들을 길을 이렇게 발을 걸어가 넘어뜨린다든지 그런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런 상해를 입히는 일, 또 한인타운에서 이게 폭행당한 그런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욕 지하철에서 한 괴한이 그냥 커터칼로 얼굴 전체를 그냥 긋고 그냥 도망가는, 그래서 이 피해자는 필리핀계 남자로 출근하다가 이런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또 나왔었죠. 샌프란시스코 길가에서 백인에게 폭행당한 중국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영어를 못 하시는데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그 백인하고 싸우면서 막 그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3차적 단계로 물리적인 폭력까지 갔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아틀란타의 참사입니다. 그 아틀란타 스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중에 아시아인으로 한국 여성 4분과 중국 여성 2분이 백인 청년의 총에 살해당하는 그런 폭력이 이제 점차로 양상되면서 극에 달하는, 그래서 이제는 살생까지 하는 이런 폭력에까지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사실 길에 다니는 것조차 두렵고 또 이런 다른 인종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거리를 두는 그런 두려움에 요즘에 저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리는데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캠페인 인 오클랜드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청년들이 증오 범죄에 타겟이 된 아시아 노인들을 위해서 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노인들의 에스코트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같이 걸어 드릴게요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이 지나가면 알리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냥 그분이 가는 곳까지 에스코트를 해주는데 이것을 시작한 청년은 히스패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SNS에 이걸 올리면서 호소하자 현재 700명의 청년들이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확산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어나 외쳐라. 더 이상 인종 증오 범죄는 이 땅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AAYC 평화 시위가 있는데 저희 한인 2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인 2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규탄 대회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뭉쳐야 된다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오늘 그 뉴저지에서도 모여서 평화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아시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협력하며 이런 혐오 범죄에 맞서야 한다는 그런 것을 외치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교단의 반응들과 그 대책에 대한 발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과 또 특별히 그 애틀란타 희생자들과 인종 혐오 범죄 중단을 위한 이런 추모 기도회들이 교회별로 있었고 지난주에는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이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이 단결하는 그런 소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제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거기에 그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저희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혐오 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변호사님은 현재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뉴욕 TF 위원장이시고요. 또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최 변호사님 발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정오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 총격 사고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한인 분께서 4분이나 돌아가시는 뭐 그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92년에 LA 폭동보다 더 우리 아시안들 특히 한국 분들이 각성이 된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을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바쁘신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늘같이 이런 또 정오 범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걸 반영하는 그런 거라서 안타깝지만 또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은 반드시 있고 또 이 계기가 앞으로 우리 한인 그리고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민참여센터하고 이민자보호교회가 지금 5년째 같이 파트너십으로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금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저희들이 이 정오 범죄,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때는 정오 발언이 사실 주를 이뤘습니다. 정오 범죄보다는. 근데 2년이 지난 오늘은 그 수위가 너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오 범죄를 꼭 다뤄야 되는 그런 어떤 절실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기회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오 발언과 정오 범죄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형사법 영역입니다. 형사법 영역은 아시다시피 좀 딱딱합니다. 국가에서 형벌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뭐 로앤 오더라든지 또 이런 그 범죄 영화를 보면 항상 재밌기는 합니다만은 늘 씁쓸한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오 발언하고 정오 범죄를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미나리 가족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오 범죄와 정오 발언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건지를 알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클라호마에 4인 우리 미나리 가족끼리 이사를 왔습니다. 컨테이너 집이었죠. 그래서 그 부인이 굉장히 실망을 한 그 장면이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자, 그러던 날에 한 달 정도 이제 농장도 가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그 이웃이 와가지고, 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Go back to your country. 너네들은 왜 영어를 안 하느냐. 그리고 뭐, 냄새 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우리 미나리 가족을 위해서에게 막 이렇게 막 욕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밤에 이제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미나리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 집 앞에 뭐 Go back to your country 하면서 You are not welcome. 당신은 우리 타운에 뭐 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걸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해볼 정오 발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욕설을 한다든지 너네 나라 돌아가라든지 그다음에 너네들은 이 나라에 뭐 환영받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뭐 피켓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인종차별적 어떤 그런 그 피켓을 세우는 것. 자, 요까지가 이제 정오 발언 영역에 속하는 거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날 또 이제 그 어떠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욕하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웃을 만났는데 또 이렇게 아규먼트가 또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그 이웃이 우리 그 할머니, 예, 할머니가 이제 이사를 오셨죠. 네, 할머니를 상대로 해가지고 밀친 거죠. 이렇게 밀치면서 이렇게 그 땅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저기 스티브 이언, 예, 그 아빠가 또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고, 자, 그랬는데 거기 옆에 있던 그 나뭇가지를 들고 이제 그 우리 아버지를 또 때리는 뭐 그런 형태.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옆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작물을 막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파헤치고 막 그런 것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머니를 밀어뜨리는 행위, 그 다음에 뭐 나무를 가지고 때리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집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해야 하는 행위. 자, 요 영역이 바로 정오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봤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이라든지 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종차별적, 예, 그런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정오 발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오 범죄는 그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폭행, 그 다음에 주거 침입, 예, 성괴 이런 것 같은 거고, 아틀란타 총격 사건은 그의 그 가장 극단의 형태입니다. 예, 8개의 1급 살인이 적용이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백그라운드를 하시고 한번 정오 발언과 정오 범죄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오 발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그걸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거로 보입니다. 자, 일반 우리가 욕하고 이런 거는 뭐 친구끼리 욕하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정오 발언이란 헤이 스피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요건이 있습니다.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인종, 성별, 개인 정체성, 이거는 아이덴티티 문제고요. 그다음에 신체 조건, disability. 그다음 뭐 그게 개인 정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BT 같은 어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역에 속하는 편견이 반드시 표현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시안들, 이민자들, 동성애, 불구자, 흑인, 무슬림, 유태인 이런 걸 대상으로 했을 때에 어떤 그런 모욕적인 발언이라든지 행동, 이것이 바로 정오 발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행정부 들어서고 아까 우리 김병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태, 예, 그걸 포함해서 공공장소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그리고 뭐 CVS라든지 이런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도 많은 목격했습니다. 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종적 모멸감으로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피켓을 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오 발언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워드, 그 흑인을 상대로 한 N워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LGBT에 관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멸감, 그리고 뭐 이민자에 대한 뭐 너네 나라를 돌아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어를 써라. 예, 우리 공항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왜 미국에서 영어를 안 쓰냐고 그렇게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비디오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영어를 공식 공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종적이고 또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영어를 공식 그 국가 언어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어를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반드시 인종적인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아까 우리 미나리 패밀리 같은 경우 자, 이분들 앞에 그러니까 이제 말로서 이렇게 한 거 피켓 세우고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그게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는 정오 발언은 처벌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이제 뭐 경찰에 연락을 해도 특별하게 조치를 안 취해주니까 신고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컬처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정오 발언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대체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당한, 그게 미나리 가족에게 당한, 그런 경우를 볼 때, 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만은, 이런 일을 처음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당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복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뉴저지에서 며칠 전에 당했다고 뭐 연락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이게 당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도 언제라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반드시 상정을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정오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대꾸를 한다든지 이럴 때 크게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또 특히 이제 그 수적으로 열세가 있다든지 뭐 남자 두 명이가 뭐 여자 한 분을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공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오 발언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로 될 경우에는 각 주마다 풍기문란죄, disorderly conduct이라든지 harassment 우리가 말하는 그다음에 스토킹 같은 거를 형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형사법에 240조 20항, 240조 26항에 보면 이러한 그 고질적인 그리고 아주 지속적인 그런 남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협박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형사 그 규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힘들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들어서 911에 신고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막상 이게 당하면은 신고를 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염두해서 전화를 하시도록 특히 혼자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비디오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즘에 SNS 발달로 해서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상 이렇게 어떤 정오 발언이나 정오 범죄를 당했을 때에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비디오를 찍는다는 자체를 이렇게 바로 생각하고 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비디오 촬영, 셀폰을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슈퍼마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종차별적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경우도 또 비디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경찰들이 제출하는 증거에 굉장히 배치되는 그래서 그것이 미국 전체적으로 공분을 사서 랠리가 생기는 그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경우 물론 이제 이런 걸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주리스딕션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뉴욕의 경우를 보면 일반인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밀 보호가 필요한 은밀한 곳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 스트릿에서의 모든 촬영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경찰관이 나에게 대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가혹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집행을 반의하는 수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도 셀폰을 켜서 이렇게 헤이 스피치를 하는 가해자의 동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방적인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비디오를 켰을 경우에 가해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그런 피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역학 속에서 풀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우리의 대표자들한테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넣듯이 민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뭐 이게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경각심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에.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의 정책화되는 뭐 그런 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냥 피해 받았다고 그냥 아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풀 수 있는 입법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길거리 가고 있는데 타인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김현희 전사께서 많은 이런 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길거리 가는데 뭐 어떤 아시안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막고 있다든지 또는 뭐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시안들 특히 한국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좀 약간 주변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인바브를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오 범죄라든지 정오 발언은 스피크업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피크업 하기 전에는 경찰 당국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입법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지지 의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당신이 말하는 그 어떤 정오 발언이 이거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그죠? 맞지 않다. 예, 그런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우리 한국 분들은 모여 사는 그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지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불러 모아 가지고 수적으로 열쇠가 있음을 좀 이렇게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함께 집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던 지지 여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오 범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미나리 가족들 그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서 폭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주거 침입이라든지 농작물을 파괴하는 송괴죄라든지 그다음에 아틀란타에 아주 안타까운 8분 돌아가신 것들. 이것이 이제 범죄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는 크게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의 이제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그 일반 피해자들이 이 아플치너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니스 리 뉴욕시리에서 오늘 나오셨는데 아마 충분히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로 보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보면 집에 나가기 전에 늘 준비를 하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awareness 이걸 급하게 생기면 셀폰 꺼내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는 늘 주의를 하세요. 헤드폰이라든지 이어팟을 끼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거리를 걸으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정오 범죄의 대상이 노출됐을 때에 과연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피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주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혼자 피해를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지 또는 가해자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가해자가 뭐 몽둥이를 들었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총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찰서에 신고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혼자 나가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 외딴 곳.
그다음에 뭐 귀정품을 많이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서 또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순수한 어떤 그런 그 재정적인 그런 모티베이션도 있습니다만은 아시안들이 보면 조금 약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호루라기라든지 페퍼 스프레이도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경우에 여성분들 지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오 범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반 범죄와 정오 범죄가 다릅니다. 예. 같은 범죄지만 정오, 헤이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오 범죄 그러는데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면은 편견 범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는 뭐 말로써 아니면 뭐 피켓으로서 그거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의 자유에 또 기본권에 또 어떤 보호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오 범죄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편견, 네, 그 편견이 있고 그다음에 그 편견이 범죄로 발전하는 이 두 가지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정오 범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가족들 보면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걸 여러 가지 들어보면은 이게 뭐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 이렇게 스모큰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정오 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 조건, 자, 요것이 편견으로서 요것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동기가 없으면은 일반 살인죄는 해당될지 몰라도 정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정오 범죄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헤이 크라임 법이 있는데 중범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를 가중하는 거로 있는데 스테이트 정오 범죄 법 중에 좀 약한 편이고요. 그렇지만은 연방에서도 이런 그 헤이 크라임 법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그 어떤 몇 배의 어떤 그 가중 처벌이 되는 아주 굉장히 좀 중한 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또는 뭐 크게 봤자 가족들의 어떤 불행 이런 게 지금 치부될 수가 있는데 이 정오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 라이브 메러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안들, 한국분들. 자, 이것이 개인의 어떤 죽음이라든지 피해를 벗어나서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오 범죄를 일반 범죄와 달리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오 범죄도 나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조금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 자체,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는 잘못된 관념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이제 범죄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범죄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견이 동기화되고 그것이 증명이 돼야지만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요 총격 사건, 요것이 이제 정오 범죄냐?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정오 범죄로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심정은 무조건 100% 정오 범죄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법조인들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가해자가 했던 말, 행동, 그다음에 그분이 소속돼 있는 어떤 집단. 근데 그 집단이 전통적으로 어떤 인종 차별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썼던 뭐 일기장이라든지 그러면 그때 살해를 했을 때에 어떤 말을 했는지 뭐 페이스북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려서 이 편견, 인종 차별에 대한 이 편견, 바이아스가 있는지를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들어갑니다. 많은 그 검사들이 이거를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을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했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소위 뭐 굉장히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그런 입지 때문에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종차별 또는 뭐 정오범죄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마니터링하고 또 요구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범죄를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범죄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그 고의, 이런 동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형벌을 가하려고 하면은 그 기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51%만 이겨도 판사가 네가 잘했다 이렇게 네가 성소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은 뭐 이걸 계량화하기 힘듭니다만 99% 그러니까 배심원이 조금이라도 이게 의아심이 이 사람이 죄를 확실하게 졌는지 조금이라도 의아심이 있다 그러면은 not guilty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형사법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마 이 헤이 크라임으로 그 아틀란타 사건을 이게 구성할 때 좀 시간이 걸릴 거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서 만약에 이제 이 헤이 크라임으로 이 기소를 안 하게 되면은 법에 의해서 연방에서 FBI라든지 법무부에서 이거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방도 추후에서 이거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걸 막기를 꺼려하는 그런 게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아틀란타 이 사건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번에 또 이제 콜로라도 총격 사건 때문에 조금 묻히는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지금 랠리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이 8명을 죽인 이 가해자는 21살입니다. 그 21살이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정오 범죄가 안 되고 일반 범죄로 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그런 반감이 이제 특히 아시안들 커뮤니티에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국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랠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정오범죄는 정오범죄로 기소가 되고 판결을 받고 해야지만 앞으로 있을 어떤 아시안들의 또는 일반 그 마이너리티 흑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경쟁으로서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범죄를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죄는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가해자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법 당국이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인종차별적인 말로서 끝나지 않고 폭행이라든지 민다든지 또는 감금을 한다든지 또는 흉기를 보이면서 접근을 한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911을 누르고 그래서 어차피 영어가 이제 좀 힘드신 분이 계시긴 할 텐데 오늘 가시면은 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짤막한 어떤 그런 영어 표현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그 FBI 통계를 보면은 매년 25만 개의 그 정오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고되는 게 반 이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48% 이상이 인종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정오범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할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번에 아틀란타 총격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또 심적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다른 우리 네이버링 어디 커뮤니티라든지 다른 인종들도 굉장히 이것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보호 그런 것들도 관련 기관을 협조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보면은 또 우리 시민참센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인권 옹호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풀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또는 전문기관과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하고 그다음에 대중매체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픽업하고 스픽아웃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에서 노약자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걸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굉장히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던 플라바드에 12시에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여성 한 분이 또는 뭐 좀 노약자 한 분이 이제 가고 있다. 근데 누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졸졸 따라가면서 예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잠깐 가서 말을 좀 시키고 뭐 한국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따라오던 그 잠정적인 용의자가 피할 이제 그거를 범죄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오래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아틀란타 총격 이후에 우리 아주 굉장히 조용했던 아시안들이 각성을 하고 어떤 인종차별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로운 외침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 예, 반드시 우리가 스픽업하고 스픽아웃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도 지금 계속 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우리 뭐 식당이라든지 내일가게라든지 많은 자영업을 합니다만은 스페니시 친구들이라든지 우리 조선 동포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편견에 대해서 남만 이렇게 블레임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냐. 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도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을 미워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톨러런스하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민자의 가치, 한국 이민자의 가치, 아시안의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미나리 영화를 그 사례로 들려주시면서 그 혐오 발언과 혐오 범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직 그 질문지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저희가 듣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분은 매우 특별하신 분이세요. 뉴욕시에서 저희 나와주셨고 또 우리 동포 2세이시기도 합니다. 유니스 리 선생님이시고요. 아마 나오시면 너무 젊은 분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로 한편으로는 굉장한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갖게 해주는 그런 분이신데요. 현재 뉴욕시 증오범죄 방지국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 직전에는 뉴욕시 경찰국 감찰실에서 홍보와 자료 관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유명한 비영리 단체죠. Safe Horizon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유니스 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주제는 혐오 범죄 예방, 신고 요령, 그리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여진입니다. 제 영어 이름은 Eunice Lee예요. Hi everyone, my name is Eunice. Thank you for having me. It's nice to meet you. 제가 방금 전에 나눴던 인사말만 들어도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어보다 저한테 영어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이 다 바쁘실 텐데 토요일 밤에 정말 어려운 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랑 같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욕 증오범죄 방지국에서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New York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Hate Crimes이에요. 근데 한국말이든 영어로든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뉴욕 증오범죄 방지국 New York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Hate Crimes 대신 OPHC 약자로 부르겠습니다. 저희는 경찰이나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OPHC는 혐오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혐오 범죄의 예방, 신고 요령,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OPHC의 역사, 지금 하는 일을 대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OPHC는 탄생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019년에 드블라지오 시장이 증오 범죄들이 심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OPHC를 만들었어요. 2018년은 2017년을 비해 혐오 범죄가 19%로 올라갔어요. 그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의 76%가 낙서 사건이었고요. 근데 보시면 2019년을 비해 2020년에 뉴욕시에서 신고율이 37%로 내려갔어요. 그 내려간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나아졌을 확률이 높아요. 유대인 목표로 하는 범죄도 살짝 내려갔고 LGBTQ, 여성, 흑인에 대한 사건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혐오 범죄랑 편견 사건들이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NYPD 경찰 보고에 의하면 아시안들에게 특히 다수 인종에 위한 폭력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숫자들은 완벽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뉴욕시 인권국 뉴욕시티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이 몇 년 전에 조사해봤는데요. 최악 계층의 71%가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Vulnerable communities did not report, and it was about 71% of them that haven't been reporting these hate crimes. 그럼 가능한다면 911 아니면 311에 신고하면 됩니다. NYPD 경찰은 신부에 대해 질문할 수 없으므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민자 자격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며 언어 지원도 제공합니다. 뉴욕시 경찰은 또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아직 안 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티 모든 범죄 피해자 핫라인에 전화를 걸면 한국말로 통화할 수도 있고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재정적 피해와 영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점점 많이 노출되었고요. 지난주에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온 국민들에게 이 사건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 안에 우리 사무실은 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PHC가 여러 가지 리소스를 준비해서 만들어 봤고요. 두 가지 리소스는 몇 가지 언어로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짧게 설명드린다면 혐오 범죄랑 편견 관련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 정보도 들어있고 정신 건강을 위한 도움이랑 이민 관련 도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 그림 첫 번째 리소스예요. 두 번째는 중어 범죄란? 이라는 제목의 리소스입니다. 이것은 편견에 의한 사건과 중어 범죄의 차이와 예를 보여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소스도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채팅박스 안에서도 나누겠습니다. 이 정보랑 리소스들이 다 저희의 웹페이지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웹페이지는 nyc.gov/stophate stop hate 들어가면 되고요. 아래에 코로나19 information 클릭하면 돼요. OPHC는 지역 사회 조직과 다른 뉴욕시티 에이전시와 혐오 범죄랑 편견에 의한 사건들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다시피 OPHC의 일 중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교육이 정보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예방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교육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 학교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OPHC가 사실 작년부터 혐오 범죄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준비해 왔고요. 가을 학기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Department of Education과 같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 과정이 들어간 수업은 혐오 범죄에 관한 역사부터 인터넷 상의 괴롭힘까지 더 깊게 의논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 있거나 아니면 제 발음 때문에 뭔가 잘 전달이 안 됐을 경우 저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시면 돼요. 제 주소는 cithyhall.nyc.gov 채팅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이크 켜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유니슬리 그 프로그램 매니저님 이렇게 뉴욕시티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시안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시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 시간인데요. 그 지금부터는 그 네 분 전체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약 10분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질문이 안 올라와 있어서요. 제가 우리 유니슬리 매니저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에이시안 그 헤이 크라임이 이렇게 심각한데 뉴욕시에서 에이시안들만을 포커스한 어떤 그 전담반 에이시안 타스크포스 같은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지. 네, 통역 찬스 쓰겠습니다. So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I represent all this information accurately. And of course, I'm more comfortable in English, so I'm going to use my interpreter chance. So basically, the question was just asking about how the city is going to respond and if we're planning to make some sort of task force centered around these kinds of Asian-centered hate and bias incidents. So I think, I'm not sure of the room, but 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has created this kind of task force to respond officially to these formal incidents. So that is currently in place. And basically what happens is detectives within the NYPD
are able to provide language assistance and cultural competency to investigations of incidents. So after something has been reported, they will also be able to assist in that investigation and be able to really connect with the community when there might not be trust and might not be enough information about how people can get support. And I think also for our office as well, this is obviously a trend, a very troubling trend. And we have two different networks of both community organizations as well as city agencies that are coming together around issues like this to really develop best practices and see how we can really address these kinds of very troubling trends as well as incidents. So those are kind of three platforms of really great groups within New York City that are working to end hate and bia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두 분이 더 추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최연정님 질문이신데요. 유니슬리 매니저님께 질문입니다. 이여진님, 증오범죄 교육자료 배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학도 포함인가요?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So I'm going to use my interpreter chance again. Hopefully I've understood this question. So basically they're asking about our hate crimes curriculum that I mentioned in our presentation. So that is currently only from K through 12. And because of the sensitivity of these issues and how intense many of these incidents are, we are focusing more on high school and potentially junior high. And this question was concerning bringing this kind of a curriculum to college. Hopefully that is correct. And I think there are even groups within New York City that are looking into this and really looking into youth-led efforts around having this sort of history education, as well as other resources, not only for college students, but college professors, administrators, and really bringing this into the forefront. So we are also working with these other people, but by law, we are focusing for now on our K through 12 curriculum. 네, 제가 첨언 좀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네, 하세요. 네, 아까 뉴욕시리에서는 아까 이 프로그램을 혹시 태스크포스를 만드셨는지하고 여쭤보셨는데, 그 NIPD가 지금 태스크포스를 하나 지금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어 지원하고 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런 그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에 관한 커리큘럼은 그런 어떤 안내 책자는 없는 거로 말씀하셨는데 K-12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자료를 지금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 보호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이 정오 범죄와 정오 발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세컨 에디션 개정판을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스크린 쉐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제가 채팅창에 그 매뉴얼을 지금 링크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들어오시면은 이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나중에 이거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case.org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메뉴에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Okay, the next question is from Owen. He said, OPHC is something new, and is it something that could be spread out to other states? Meaning, if this type of training becomes more effective, will it be able to be taught to other high cities where racism is recorded? Yeah. Hi, Owen. This is a great question. In the interest of time, if we could also connect about this offline, if this is something that you're very interested in. Our office is pretty innovative in that there aren't many of us out there doing this kind of work.
And we have been connecting with different offices around the country and even internationally, such as the LA Commission on Human Rights. We've had some conversations and dialogues with them because they've also been seeing incidents like this since last year, right? So this is a conversation and there's a lot of interest, again, not only nationally, but across the country. And if this training, yeah, so we are looking into these types of models and even partnering with other things like Cure Violence, which looks at violence in terms of like a kind of public health model. So there's a lot of research and a lot of interest and a lot of movement. And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talk about this. If this is something you're interested in, I can email you. Please email me. Thank you. 네, 그 다음 질문은 강영혜님의 질문입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언어 폭력을 당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책자나 자료가 있나요? 네, 지금 그 대형 매뉴얼에 영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nice, do you have any material for this one? Yes, I am answering questions, but I will drop the links in the chat. Also, I did want to highlight the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which is a really great partner. And I think 최영수 변호사님 talked about kind of what to do when you're in these situations, not only as the target, but also as a bystander. And I did want to share that they have an event coming up for exactly what to do in these scenarios. And you can actually practice it and do a role play within groups. You can invite your family, friends, and they have one entirely in Korean coming up, I believe, next month. So I can also share that information. I feel like once we're in the situation, it can be very different than what we think. So practicing it and doing that in a safe space can be really helpful. So I wanted to kind of highlight that too.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Black Lives Matter 운동 이후로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education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hate crime과 DEI의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DEI 교육 프로그램에 hate crime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라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최현정 님께서 말씀하신 드린 질문 그 위에 질문이랑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증오범죄 교육 자료 배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학도 포함인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학교에 있으니까요. 대학들은 일단 뭐 그 K-12 말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대학들은 일단 이미 자체적으로 Black Lives Matter 이후에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뭐 증오 범죄보다 넓게 DEI 혹은 Justice 관련한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총장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오피스, DEI 오피스, 뭐 Diversity, Equity, Inclusion 오피스랑 뭐 MRC, 그다음에 MRC Multicultural Resource 이런 센터들, 그다음에 오피스들의 디렉터, 그다음에 뭐 총장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담당자들이 학생들 전체로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뭐 전체적인 이메일들이 여러 차례 발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DEI 오피스들이 그 Black Lives Matter 이후로 학교마다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오피스들이 없었던 학교들은 그런 오피스들을 만들었고 그런 오피스들이 기존에 있었던 오피스들은 그 인력과 규모를 엄청나게 확장을 했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더 대학교 안에서 수업 정규 커리큘럼 외에 다른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계몽 혹은 여러 가지 그 뭐 행사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각 경각심을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헤이트 크라임은 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질문하셨는데 이런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이 차별, 헤이트 크라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매우 큰 연결고리 상관관계가 있고요.
대학교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활을 걸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얼마나 또 참여를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이제 자각하고 변화하는가는 또 학생들의 몫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러한 Black Lives Matter 이후에 이제 Asian Hate Crime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서 학교 쪽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학생 가르치면고 뭐 나머지는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면은 그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학교 쪽에서 수업을 통하지 않고 또 이런 오피스들이나 이런 학교 쪽에서 좀 학교나 뭐 기숙사 안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의 규모와 뭐 퍼블릭 스쿨이냐 프라이빗 스쿨이냐 혹은 또 학교의 어떤 미션 비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어느 학교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학교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K-12 넘어서서 하이어 에듀케이션 레벨에서는 지금 정말 많이 좀 여기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뭐 그 정도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다른 강사님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한두 가지 질문이 더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이 그 줌 채팅장을 닫지 않고 일단 열어 놓을게요. 그래서 강사님들께서 추가로 한두 가지 더 나온 그 어디셔널 퀘션에 대해서는 그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정창세 박사님 어느 대학에 계시는지 아마 강의 뭐 초청이나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 지금 계속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중요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아까 그 뉴욕시티 이어진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신 그 정부 사이트도 있고요. 또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우리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혐오범죄 대응 매뉴얼 같은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채팅창은 당분간 닫지 않고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무려 지금 최대 인원이 지금 80명까지 들어와 계시는데요. 지금 아마 가족과 함께 보시는 분들까지 치면 거의 1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진 매니저님은 몇 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오셨는지 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이 증오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는 또 전국에서 한인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한 이슈로 이 이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뉴욕시티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채팅장에서 계속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